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울까요? 지금 중동에서는 복잡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디일까요? 팔레스타인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겹치는 지역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섞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자기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랍인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도 당연히 이 땅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1948년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선언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아랍 주변국들은 반발했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 같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둘 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왔고 서로 옛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유대인의 국가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우리도 우리만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경을 계속 넓혀왔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정착점을 세우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더 좁은 지역에 몰려 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은 불만과 저항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고 함께 살자보다는 내가 살아야 너는 없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분쟁의 이유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이 강제로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아랍 국가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겠다며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했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은 난민이 늘어났고 아랍 국가들의 분노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또 바뀝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몇몇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과 몰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과 가까진 아랍국과 끝까지 반대하는 아랍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이 이스라엘과 친구였습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란의 급진적인 시아파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정권은 이스라엘은 불법 국가라고 선언하고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헤즈볼라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반이스라엘 전선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이란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슬람은 하나의 종교지만 안에서는 두 개의 큰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전 세계 이슬람의 85%를 차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이 여기 속합니다. 반면 시아파는 소수지만 강력한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 두 파는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이 있어 왔고 지금도 서로를 불신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많은 전쟁은 단순히 나라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시아파 맹주라면 사우디는 수니파의 중심이죠. 이 둘의 갈등은 이스라엘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시아파의 리더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연합을 만들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단체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당이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깁니다. 이란은 이들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 직접 공격하지도 않고도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은 자신이 싸우기 전에 앞잡이 병력을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략은 대리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연결된 복잡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기대 사령관과 총참모장 등 수뇌부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란 지도부가 테헤란을 떠나 도피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내부에서는 정치, 군사주의 체계의 불안, 그리고 보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은 전번전보다 긴장 속 불안정한 정치 상태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정보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우방 무장단체를 활용해 간접 대응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란 수뇌부가 공격받고 도망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보복의 방식이나 강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 갈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서 역사, 종교, 민족 정체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국이지만 동시에 중동 전역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직접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갈등이 격화되면 미국의 입장도 더욱 분명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 정세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에 관해서 원인, 배경,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